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원 배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에 그 일반 변수를 표현해 두었는데요. 정수형 변수 a 그리고 a의 값을 0을 대입하고 요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의 박스 안에 정사각형 박스 안에 a 값을 넣어 두었습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1차원 배열은 일단 선언부터 먼저 살펴보면 인티저 a가 아니고 대괄호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괄호가 배열을 나타나게 되고요. 뒤에서는 이 인티저 배열은 객체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예약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인티저로 배열을 만들겠다. 각각의 배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인티저이다. 그리고 개수를 대괄호 안에 써주게 됩니다. 4개를 만들겠다. 즉 인티저형 변수 4개를 한 번에 만들고 그 4개의 이름을 A로 하겠다 하는 것이 이 문장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자, 요 일반 변수 A 변수 하나를 만드는 것처럼 A의 제로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4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전체를 A로 부르게 되고 배열 A 그러면 요 일반 변수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요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 요소는 어떻게 변수명을 줄 것이냐? 이 배열 이름에다가 대괄호를 사용하고 그 안에 인덱스라고 불리는 0부터 출발하는 정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0, 1, 2, 3. 그래서 이 첫 번째 변수는 A의 0, 인덱스 0 값이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인덱스가 0부터 출발했으므로 3이 돼서 A 인덱스 3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변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배열의 하나 요소도 A 인덱스 0 요 하나를 하나의 변수처럼 취급하고 0 값을 대입하거나 또는 1 값을 대입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인덱스가 0, 1, 2, 3, 4 이런 식으로 정수, 자연수의 어떤 순서로 나타나기 때문에 for문을 쓰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for에서 임시 변수 i를 사용하고 이 i가 인덱스를 나타나게 해주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흔히 a의 인덱스 0부터 여기가 요소가 4개이므로 3까지 즉 i가 0부터 4보다 작은 동안 A, i번째 그래서 A0 또는 A1, A 두 번째에 10 곱하기 i값 즉 i가 0일 때는 0이 되겠고요. i가 1일 때는 10이 되겠죠. 그런 식의 값을 대입하게 하는데 자 A가 객체이므로 객체의 필드로 length라는 배열은 필드를 가지게 되고 이 필드가 요소의 개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요소를 카운트하지 않아도 배열 이름점 length 이렇게 사용하여서 배열의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배열을 초기화 일반 변수처럼 초기화해 줄 수 있는데요. 선언과 동시에 그때는 중괄호를 사용하고 요소의 개수만큼 배열의 요소 값을 여기서는 정수값 4개를 입력을 하게 되고 주의할 점은 배열을 선언할 때 배열의 요소의 개수를 적게 되는데요. 윗행에는 초기화할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통해서 배열의 요소의 개수를 이미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1차원 배열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차원 배열을 이제 A라는 배열을 인티저 요소가 인티저이며 개수는 4개인 배열을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초기화할 때는 요소의 개수를 적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배열의 각각의 요소는 하나의 정수형 변수와 마찬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배열에서 요 하나하나를 요소라고 부르고 이 배열 하나하나의 요소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0부터 시작하는 숫자가 인덱스다. 자, 이 정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배열에서 시스템 어레이 카피라는 메소드를 흔히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배열에서 다른 배열로 값을 일일이 배열의 요소의 값에 복사를 해주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복사를 원하는 그런 배열의 이름, 그리고 그 배열의 어느 위치부터 복사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디로 복사를 할 건지, 그 복사할 배열에 어디서부터 복사할 값이 들어갈 건지, 그리고 복사할 요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5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어레이 카피를 호출하게 되면, 자, 여기서는 A2에서 A1으로 복사가 일어나고요. A2의 0번째부터 복사를 시작해서 A1의 0번째로 이제 여기 복사가 되기 시작하고요. 자, 그 다음 전체 복사할 개수는 A2의 길이만큼 복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A1이 배열의 이름이고 A2가 배열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레퍼런스가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자, 레퍼런스 복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배열의 요소 카피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A2는 사실 배열의 이름은 이 배열의 우리가 C에서 배웠던 포인터와 아주 유사하게 이 배열을 가리키는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2는 A2 배열을 가리킨다. 그러면 A2의 값을 배열 A1에 얼핏 생각하면 배열의 요소의 복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A2가 가리키는 주소값만 A1으로 복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A2가 가리키는 값을 A1에 넣게 됨으로써 A1이 원래 가리키는 값들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가비지가 되고요. 그리고 A1과 A2는 같은 배열을 가리키는 레퍼런스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로 코드를 가지고 부분 코드를 가지고 1차원 배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이라는 배열의 길이가 요소가 2개 있죠.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A2는 10과 2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써주지 않은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A1에다가는 1을 A1의 제로, 그러니까 A1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 1, A1의 배열의 두 번째 요소에는 1을 넣었고요. 그리고 어레이 카피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스템 어레이 카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요. A2에서부터 A1으로 A2의 0에서부터 복사를 시작하고 A1에도 0에서부터 값을 넣게 되겠고요. 복사할 양은 A2의 전체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 A1에는 1, 2가 있었고요. 그리고 A2에는 10, 20이 있었고 A2에서 A1으로 복사를 함으로써 A1의 각각의 값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A2의 0번째에다가 3으로 값을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A1의 0과 A1의 2를 출력해 보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값의 복사가 일어나고 이 둘의 연결은 그 뒤로는 연결되지 않죠. 그래서 A1의 값은 0, A1의 1이 다 10과 20으로 출력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A2의 0에 자, 원래 3, 20인데요. A2의 0에 10, 그리고 A2의 1에 20을 넣고 그 다음 A2 레퍼런스 값을 A1에 넣는다. 그러면 조금 아직 헷갈릴 수가 있는데 C에서 포인터 복사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A2에 10, 20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자, A2가 레퍼런스 값을 A1에 넣는다. 자, 그 말은 A2가 실제로 이 배열의 주소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배열의 레퍼런스 값인데 그 값을 A1에 넣게 되면 A1이 A2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A2에다가 A2의 0번째에다가 0, 인덱스 0에다가 3을 넣어보면 자, 3을 넣게 되면 그러면 자, 실제로 A1도
같은 A2와 같은 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A1의 인덱스 0, A1의 인덱스 1을 출력하게 되면 3과 20으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카피와 레퍼런스 대입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차원 배열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2차원, 3차원 배열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러한 2차원, 3차원 배열을 다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이 이렇게 1차원, 즉 선으로 이렇게 배열의 요소가 표현이 된 것이라면 2차원 배열은 이렇게 1차원 배열이 여러 개 모여서 면을 구성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3차원 배열은 이런 2차원 배열의 면이 다시 입체를 구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각각의 2차원 배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의 선언은 1차원과 유사한데, 자, 요 대괄호가 이제 2개가 사용이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 화면에서는 스트링, 요소가 스트링인 배열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배열의 이름은 A이고, 마찬가지로 배열을 만들 때는 U 키워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대괄호가 행을 결정하고 몇 행이냐, 몇 줄이냐, 그리고 한 줄에 몇 칸, 몇 개의 요소가 들어있느냐. 그래서 이건 4행 2열, 줄이 4개이고 한 줄에 2개씩의 배열의 요소가 들어있는 그런 배열 A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우리가 배열 각각의 요소를 이 첫 번째 요소는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그렇지만 인덱스 값은 0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A의 00. 자, 이것을 보시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줄이 되겠죠. 1이니까. 그래서 0, 1 이런 식으로 배열의 요소를 표시하게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배열의 이 한 줄을 또 1차원 배열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이 세 번째 줄을 우리가 A 인덱스 2만 하나만 사용해서 A2로 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얼핏 인덱스가 하나 빠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2차원 배열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괄호를 한 쌍만 써서 표현할 때는 몇 번째 행이냐를 나타내고, 자, 마치 이것이 1차원 배열의 이름이 A2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2 1차원 배열의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이므로 요거는 A2 여기까지를 배열의 이름처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요 전체 면은 A가 되겠죠. 요 이름은 A라고 부르게 된다면 2차원 배열의 전체를 가리키게 되고 A0, A1, A2 이렇게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만 사용하게 될 때는 배열의 2차원 배열 각각의 행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의 이름은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면을 가리키는 레퍼런스, 인덱스를 하나만 사용할 때는 몇 번째 행, 즉 1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레퍼런스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이 요소인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의 요소 하나하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 요소의 요 배열의 또 내부 요소는 A00, A01.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2차원 배열을 실제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코멘트 처리를 해놨는데요. 같은 이름이라 자, 스트링으로 2차원 배열을 만들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2개를 사용을 하고요. 4행 2열의 배열을 만들겠다. 그 다음은 이 A 배열을 만들면서 초기화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스트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 여기에 값들이 다 따옴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옴표를 포함하는 문자열로 표현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주의할 점은 행과 열의 개수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각 행을 다시 중괄호를 하나 더 사용하여서 내부에 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행을 나타내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사행이고 이게 두 개의 열이구나. 그래서 중괄호를 한 번 더 사용해야지 행과 열의 개수가 분명해지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문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i는 a의 랭스, 그래서 쉽게 말하면 a의 행의 개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랭스까지 출력. 그 다음에 j는 ai의 랭스이므로 쉽게 말해서 i가 0일 때는 ai가 요거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그래서 a 0의 랭스 하게 되면 2가 되겠고, 여기는 다 같게 되어 있기 때문에 a 1의 랭스는 다 2가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행의 길이를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2개, 여기 3개. 그래서 이렇게 i라고 쓸 게 아니고 ai의 랭스로 표현을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의 배열이라고 표현한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의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는 지금 2차원 배열, 4행 2열의 2차원 배열이고요. 그리고 B는 이 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요소가 2개인 1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B0에는 0, 지금 B1에는 1 값을 넣고요. 자, 요렇게 지금 얼핏 보면 이거는 배열의 레퍼런스고 이거는 배열의 요소처럼 보이지만 2차원 A는 2차원 배열의 어떤 대괄호를 하나만 사용한 이런 표현은 지금 이 2차원 배열에서 A의 0번째 행을 전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라고 그랬죠. 행을 가리키는. 그래서 이런 차원이 지금 B가 1차원, 2차원 배열이지만 A는 이 행은 또 1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가 가리키는 값을 A도 가리키게 해라. 그래서 B의 레퍼런스를 A에 넣어라. 자,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더 이상 이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고 A의 0번째 행은 B와 같은 데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A의 00과 A의 01을 출력해보면 0값과 1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것이 배열을 이렇게 초기화하지 않고 객체를 만들게 되면 안에 내부의 값들은 정수형으로 만들게 되면 모두 0으로 초기화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차원 배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까지 잘 이해한 경우에는 3차원 배열이 쉽게 와 닿을 것이고 3차원 배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2차원 배열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3차원 배열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스트링, 요소가 스트링인데 3차원이기 때문에 대괄호가 3쌍이 사용이 됐고요. 자, 여기 끝에가 요소, 두 번째가 행, 몇 행, 그리고 요 첫 번째 숫자는 면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지금 면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면에는 행이 4개가 있고 그리고 그 각 행에는 열이 2개, 요소가 2개씩 있는 3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2차원의 확장이죠. 자, 그래서 C만 하게 되면 이 배열 전체 입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하나의 요소는 C의 000 인덱스 값이 00, 요것은 00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한 면을 나타내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차원 배열에서 공부한 것을 좀 확장해 본다면 이게 C의 제로면이 되겠어요. 뒤가 C의 1면, C의 2면. 그럼 한 면 안에서 한 줄은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요? 자, C의 00은 요 한 줄이 될 것이고 C의 01은 요 두 번째 줄이 되겠죠.
그래서 3차원 배열에서 레퍼런스 C는 3차원 입체 전체를 가리키게 되겠고, 그 다음 인덱스를 하나만 사용한, 숫자를 하나만 사용한 이거는 2차원 면을 가리키는 레퍼런스 2개를 사용했으면 이건 0번째 면의 0번째 행이고, 0, 1을 쓰게 되면 0번째 면의 두 번째 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행을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3개를 써야만 하나의 요소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원 배열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C는 3차원 배열이고, 자, 3면, 각 면에 4개의 행, 그리고 각 행에 2개의 요소가 있는 3차원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A는 2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면과 그리고 각 줄에 각각의 요소가 있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 3차원 배열에서 한 면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걸 C0면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2차원 배열에서는 A 배열의 이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차원 배열에서 한 행을 표현한, 한 줄을 표현하는 C00, 이 경우에는 2차원 배열에서는 A0 하면 여기가 될 것이고 A1 하면 한 줄이 될 것이고, 그래서 2차원 배열과 3차원 배열의 차원의 관계를 보면 3차원 배열이 하나의 그 차원을 더 써주게 된다는 것을 그게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3차원 배열을 어디다 쓸까 고민을 할 수도 있고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인터넷에서 어떤 대학생이 개발한 테트리스 소스를 좀 보고 있죠. 거기에 이 3차원 배열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테트리스의 하나의 쉐이프,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죠. 이것을 7개의 쉐이프가 있는데요. 이 7개의 쉐이프를 3차원 배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쉐이프를 2차원 배열 하나, 그리고 7개니까 7개의 2차원 배열이 합쳐진 3차원 배열이 되고요. 그럼 1차원 배열은 어디다 쓰느냐? 이 쉐이프를 구성이 모두 4개의 블락으로 쉐이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블락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쉐이프의 모양이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3차원 배열. 자, 파이널 스태틱.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의 스태틱 변수구나. 그리고 파이널 상수구나. 그래서 대문자로 모두 표현을 했고요. 상수임으로 값을 이렇게 초기화 시켜놨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3차원 배열을 초기화하는 건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2차원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차원 배열 나타내는 거고, 요 안에 2차원 배열이 하나씩 초기화되어 있고, 그 안에 1차원 배열이 또 초기화되고 있는데, 지금 요 첫 번째 행, 요것이 하나의 면을 나타내는 2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가 뭐를 나타내냐? 지금 0,0, 요 1차원 배열 하나가 요 블록 하나의 위치예요. 가상의 위치. 0,0 위치. 자, 요거 크기를 1로 봤을 때, 블록이 커진다면, 여기만 가도 만약에 여기 하나가 30이라면 여기가 가면 60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상의 위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0,0이 하늘색 블럭, 0,-1, x가 0, y가 -1, 이 옐로우 블럭이에요. 그래서 요 4개의 블럭으로 요 모양을 형성하게 되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0, 0, 0, -1 여기까지는 같고 1, 0이에요. 여기에 x로 1, y는 0, 여기에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 1. 자, 그러면 x도 1, y도 1, 여기 하나 있어서 요런 모양이 되겠네요. 요런 모양. 그쵸? 여기 요쪽에 있는 모양.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쉐이프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부분 코드를 잠깐 보면 요런 식으로. 자, 7개의 쉐이프가 있고, 각 면에는 4개의 행이 있고, 각 행에는 2개의 줄이 있어요. 4개의 행, 안에 2개의 줄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면은 7개는 아니고 5개만 그려놨는데요. 자, 요 한 면, 지금 보시면 요 한 줄에 해당하는 것이죠. 요것이 쉐이프 코드 0이 되겠고요. 자, 요 0의 안에 1차원 배열이 4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 각각의 요거는 쉐이프 코드 0, 0이 되겠죠. 이 전체가 0이니까요. 자, 그래서 0, 0이 요 지금 하늘색 블럭, 제가 색깔을 맞춰놨는데 하늘색 블럭을 나타나게 되고, 요것이 이 블럭을 그래서 한 면이 쉐이프 하나씩을 나타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요 하나의 값은 한 개의 블록의 가상 좌표예요. 0,0. 지금 이거 하늘색 블럭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섯 번째 면을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지금 한 여기쯤 되겠네요. 다섯 번째 블록은 다섯 번째 면은 4개의 행을 가지게 되고요. 각 행에는 0,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요런 형태, 여기를 지금 0, 0으로 봤을 때 요런 형태의 이 쉐이프를 형성하는 면이 되겠어요. 다섯 번째 면이죠. 자, 그래서 요 각각의 이제 요런 좌표들이 요 각각의 블록을 가리키게 된다. 자, 3차원 배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보셨죠? 자, 그래서 조금 더 테트리스 우리가 보는 코드에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7개의 면이에요. 0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하나면, 두면, 세면, 7개의 면. 그 각각의 면에는 이렇게 행이 4개씩 들어있고요. 각각의 행 안에는 2개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요소가 X값, Y값이에요. 여기 지금 하늘색이 요 위치를 나타내 0, 0. 그러면은 이제 0 마이너스 1은 요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 7개의 쉐이프로 우리가 테트리스 게임을 하게 되고, 자,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요 좌표의 가상 위치 곱하기 요 블록의 크기 값으로 실제로 화면에 프레임 내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3차원 배열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배웠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